네, 안녕하세요. 10번째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서 구성이나 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거나 또는 개발,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톰캣을 사용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나 어떤 정보들, 특히 이제 톰캣에서 어떤 것들이 실행되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도 있고 또 다른 별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듈이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전체적인 JVM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 그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모니터링을 왜 하는가 라고 한다면 사람도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니터링은 톰캣의 이제 서비스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경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로서의 어떤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톰캣을 쓸 때도 톰캣에서 흘러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자원을 할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장애 상황이나 뭔가 사용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죠. 우선적으로 톰캣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었습니다. 톰캣이 JSP 서블릿 엔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것도 제공을 하지만 곁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거나 또는 그 내부에 있는 자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배치 때 보셨던 매니저인데요. 이 매니저에서는 작업을 수행하는 메시지, 그리고 배치된 어플리케이션 상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는 그 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7점 때부터인가요? 그 메모리 릭을 감지하고 SSL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별도의 리스너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는 서버 정보가 있죠. 앞서 이제 배치를 진행하면서 좀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매니저는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나 어떤 세션의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 서버 스테이터스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션 수치가 있는데 이 세션 수치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세션 수치의 링크를 선택하시면 이제 세션 매니저가 동작을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세션 ID, 그 세션 개수, 그리고 이 세션이 언제 만들어졌고 익스파이어 타임이 언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션 외에 이제 서버의 스테이터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버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 이제 그 톰캣 서버 자체의 어떤 메모리에 대한 값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프로토콜, 즉 커넥터에서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요청을 처리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HTTP면 8080이고 또 AJP면 8009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프로토콜에서 처리하는 작업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어쨌든 매니저에서는 주로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세션의 개수라든가 또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그리고 서버에 들어오는 요청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봤던 게 이제 호스트 매니저죠. 그래서 호스트 매니저에서는 호스트를 추가했다면 그에 해당 호스트에 대한
상태 그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간단한 툴을 제공하고 이제 서버 정보를 보여줍니다. 뭐 호스트 매니저라는 게 결국 버추얼 호스트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모니터링 역할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상태에 호스트가 있다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그 톰캣 5.5 버전에서는 어드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캣 5.5에 대한 그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어드민.taru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압축 파일을 받아서 푸시면 이제 어드민이라는 와르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리드미 파일이 있으니까 뭐 적용하는 방법은 리드미 파일을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적용이 되면 이제 이런 어드민 콘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웹로직이나 제우스에 있는 그런 콘솔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툴에서 톰캣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서비스를 생성을 한다거나 또 JDBC 데이터 소스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어떤 설정에 대한 수정 작업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툴이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톰캣 5.5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 버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톰캣 5.5를 쓴다라고 하신다면 이 어드민 툴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톰캣의 기본적인 툴들은 약간 기능적으로 좀 충분하진 않았죠. 그래서 별도로 이제 프로브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람다 프로브였는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진행을 하면서 PSI 프로브로 약간 명칭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code.google.com에서 /p/psi-pro브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프로브 파일을 받으셔서 언팩 압축을 푸시면 그 안에 이제 probe.war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probe.war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톰캣 안에다가 이제 probe.war를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웹 appg 안에다가 그냥 올려두시면 자동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주의할 점은 이제 톰캣 내부 자원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매니저 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tomcat-users.xml에서 그 매니저 롤을 활성화한 그 유저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저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의 매니저를 활성했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배치한 프로브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데이터 소스, 뭐 디플로이된 어플리케이션, 로그, 스레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데 앞서 톰캣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정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약간 보기 좋은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해주고 또 중간에 뭐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한다던가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라는 탭에서는 5.5까지만 모니터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톰캣 8점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톰캣 7점대까지는 원만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겠죠. 하지만 향후에 이제 8점대 이상에서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단지 배치만 하는 것으로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것들은 이제 톰캣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 JK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이제 아파치와 이제 톰캣을 연동하면 그 아파치에서 보내는 요청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드 JK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적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워커.properties 안에다가
이 워커의 타입을 스테이터스라는 타입을 갖는 워커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제 워커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URI 프로퍼티즈에다가 아무 경로나 주시고 이 해당 컨텍스트의 처리는 스테이터스가 한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해당 컨텍스트로 요청을 하면 이제 JK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런 JK 스테이터스 매니저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고요. 이 활성화의 대상은 그 설정을 아파치에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아파치로부터 시작되는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안에 이제 모니터링 되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아파치의 버전이나 모드.jk 버전, 그리고 뭐 업타임, 그리고 뷰 타입이 있고요. 이 뷰 타입은 XML이나 일반 일반 데이터 형식, 즉 일반 텍스트 형식을 제공하는데 이런 타입을 제공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XML을 호출한다거나 또는 텍스트를 읽어서 뭔가 다른 용도로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타입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외에도 이제 XML이나 뭐 플레인 텍스트 타입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로드 밸런스 워커에 대한 설정값, 그런 모니터링 데이터, 그리고 어떤 URI가 해당 로드 밸런스 워커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AJP 워커도 생성을 했겠죠. 그래서 해당 설정값,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URI 정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항목에 대한 설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를 들어와서 이제 워커로 요청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평균 요청 뭐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파치와 톰캣과의 연동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서 좀 더 최적화하는 방안이나 또는 사이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톰캣의 자체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톰캣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비주얼 VM이라는 것은 꼭 톰캣이 아니라 자바로 이제 실행되는 JVM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JDK 1.6.0의 18 버전부터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프로젝트 페이지는 visualvm.java.net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JDK 안에 있는 그 JVisualVM을 실행시켜서 이제 visualVM을 실행할 수도 있죠. 일단 뭐 어떤 형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visualVM의 장점은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이미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플러그인에 대한 API가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플러그인을 통한 모니터링 정보 또는 별도의 뭐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플러그인도 제공이 되고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 API도 제공이 된다라는 점이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비주얼VM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로컬에 있는 그 자바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이 로컬 안에 이제 리스트화 되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VM을 그 해당 서버에서도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제 모니터링 툴이 될 수 있는데요. 간혹 이제 윈도우의 서비스로 떠 있는 JVM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로컬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리모트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리모트일 텐데요. 이제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톰캣이나 다른 JVM을 띄워놓고 이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를 우클릭하면 이제 서버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서버를 추가하신 뒤에 해당 서버 우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커넥션을 애드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는데, JMX는 일반적인 그 모니터링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밑에 JStatusD라는 게 있습니다. JStatusD는 이제 자바 스테이터스 데몬을 별도로 띄우면 해당 데몬이 이제 대신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JStatusD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제 검색으로도 간단히 찾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JMX를 통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JMX 커넥트를 애드를 하면 이제 커넥션에서 JMX 커넥션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톰캣은 어떻게 이 JMX 커넥션에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시면, 일단은 그 setDenv에 자바 옵션을 추가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카탈리나 언더바 OPTS에다가 설정 값을 넣어 놓았습니다. 앞서서 setDenv를 좀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여러 가지 설정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바 OPTS가 보기 쉽기 때문에 자바 OPTS로 많이 넣는데, 문제는 자바 OPTS는 스타트업 할 때도 읽지만 셧다운을 할 때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특성이. 그래서 이제 카탈리나 언더바 OPTS를 써야만 그 톰캣을 기동할 때만 이 해당 자바 옵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포트가 있죠. 여기선 제가 예를 들어서 18080번으로 했는데, 서버가 기동될 때도 18080번을 쓰고 셧다운을 할 때도 18080번을 쓰면 TCP 포트가 중복되면서 셧다운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카탈리나 언더바 OPTS에다가 옵션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주의할 점이 있고요. 이렇게 옵션을 넣어 주시면 이제 앞서 보셨던 그 JMX 커넥션을 맺을 때 단순히 그냥 IP와 이 포트만 넣으시고도 그 접속이 가능해지죠. 물론 여기서는 SSL이나 어선티케이트를 둘 다 폴스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 정보를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활성화를 하신다면 검색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해당 정보를 이제 쉽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트인 경우에 간혹 톰캣이 JMX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톰캣에서 제공하는 JMX AP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앞서 보셨던 그 옵션 중에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두 가지 옵션만 일단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포트에 대한 정보는 이제 server.xml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디스크립터 밑에 보시면 리스너가 되게 여러 개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org.apache.catalina.mbinz.jmx-remote lifecycle 리스너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RMI 레지스트리 포트와 RMI 서버 포트를 추가를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하고 나서 이제 톰캣 다운로드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시면 그 밑에 엑스트라 항목에 jmx-remote.jar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르를 받아서 톰캣에 있는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주시면 클래스 패스를 굳이 설정하지 않고도 반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요 위에 보이시는 빨간 칸에 있는 방법처럼 두 가지 포트를 사용해서 RMI로 JMX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의 방법과 약간 다르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 톰캣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API 자르를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간혹 이제 앞서 설정했던 방식대로 JMX가 커넥트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RMI 통신을 통해서 JMX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앞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연동을 하면 그 해당 리모트에 있는 그 서버 아래에 해당 그 JVM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은 톰캣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주로 보여지는 정보를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오버뷰에서는 자바 옵션이나 뭐 자바 홈, 이런 JVM이 기동되면서 요구됐던 그런 옵션이나 환경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모니터에서는 CPU나 메모리 값, 그리고 뭐 로딩되는 클래스 수 또는 스레드가 몇 개나 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서는 실제 그 톰캣에서 수행되는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레드 덤프 버튼을 통해서 스레드 덤프도 쉽게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공되는 플러그인 중에서는 뭐 엠빈을 받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뭐 엠빈 내에 있는 값, 즉 톰캣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툴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던 데이터 소스 같은 이런 정보들도 엠빈 값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JMax로 모든 자바 JVM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주얼 VM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링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VM과 더불어서 추가로 하나 더 넣은 이 항목은 JMC라는 이 툴인데요. JMC는 자바 미션 컨트롤의 약자고요. JDK 1.7부터 제공되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위에 보이시는 URL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JDK 1.7 이상을 설치하시면 거기에 JMC라는 이제 그 항목이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빈 디렉토리 안에. 근데 이 JMC는 원래는 JDK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라 기존에는 JRocket이라는 자바 그 개발 킷에 포함됐던 그 항목인데, 이게 원래는 BEA였을 때 예전에 이제 웹로직을 만들던 BEA에서 가지고 있던 JRocket이라는 자바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라클에 통합되면서 JDK 1.7부터는 이 해당 JMC라는 것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JMC를 이제 실행시키시면 이런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 되는 항목은 뭐 비주얼 VM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JMC의 특징을 꼽는다라고 하면 물론 앞서 보신 그 URL에서 소개되는 뭐 플라이트 레코더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록하는 중간에 어떤 통계를 낸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유용하게 썼던 점은 이제 GC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GC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GC 폴리시가 일단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패러럴 GC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은 이제 PS 스캐빈저, PS 마크수업. 이 부분은 이제 패러럴로 동작하는 GC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뭐 GC 스타트 타임이 얼마고 뭐 얼마나 걸렸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는데, 그 GC 폴리시에 따라서 이 GC 테이블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마크언 수업, 즉 CMS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밑에 보시듯이 탭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컨커런트 마크언 수업이랑 패러럴 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CMS 방식을 썼을 때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이 바뀌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1.7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뭐 1.6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 1.7부터 제대로 적용이 되는 G1 GC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항목이 별도로 표시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른 모니터링 툴과 약간 비교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JMC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GC 폴리시에 따라서도 보여주는 내용이 변경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볼 것이 이제 APM인데요. 이번에 강의의 업로드가 좀 많이 느려졌던 점이 이 APM 때문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 APM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저라고 해서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시간, 뭐 SQL 수행 시간, 현재 들어오는 사용자 수 대비 뭐 요청 건수 또는 처리 건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능 개선을 위한 그런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죠.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제니퍼 소프트의 제니퍼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제니퍼는 뭐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APM 툴이 거의 대부분 그렇듯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용입니다. 뭐 제니퍼도 있고 파로스라는 것도 있고 와일리도 있고 최근 티맥스에서 나온 뭐 APM이 하나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APM 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APM 툴은 도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큰 화면에 띄워놓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APM을 잘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유지 보수를 잘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용도는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이게 늦어졌던 점은 제가 제니퍼 이런 걸 하면서 늦어진 게 아니라 이 RHQ라는 걸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RHQ는 제이보스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개선점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인데요. RHQ는 무료로 제공되는 이제 APM이라고 볼 수 있죠. 엄밀히 APM이라고 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점으로 따진다면 앞서서 보셨던 모니터링 툴들은 모두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스냅샷을 뜬다거나 하는 건 가능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뭔가 비교를 한다거나 할 수 없었죠. 하지만 RHQ 같은 APM 툴들은 DB와의 연동을 제공을 하고 해당 DB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관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좋은 점은 될 수 있는데 이 RHQ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제이보스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보스는 좀 이렇게 좋게 쓸 수가 있는데 톰캣도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톰캣에 있는 어떤 뭐 리퀘스트 처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약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보려면 결국 사용자가 뭐 nbin 값이나 이 jmax 값을 사용해서 별도의 뷰를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하는 약간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RHQ가 뭐 톰캣을 이제 모니터링 하거나 톰캣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용으로 제공되는 APM 툴도 있고 그리고 이제 RHQ라는 것도 제공이 되고 톰캣 플러그인도 제공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왜 하는지 목적은 뻔하지만 그 뻔한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톰캣은 뭐 톰캣의 기본적인 제공 매니저나 호스트 매니저도 있지만 뭐 프로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JK 스테이터스로 아파치와 연동을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리고 비주얼 VM과 JMC라는 굉장히 좋은 JVM 모니터링 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좀 비용이 들겠지만 상용 APM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힘들겠지만 이제 상용보다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RHQ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알려드렸고요. APM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적용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보여지는 항목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는 톰캣에 대한 약간의 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